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젊은 직장인이 많은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준 뒤 세금을 못 내 압류되게 생겼으니 보증금 못 받는 바에야 이 집을 사라고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경찰에 현재 접수된 피해 신고만 50건이 넘는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 학원 강사인 A씨는 2년 전 임대인 박모 씨와 1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매매가보다 1,500만 원이나 더 주고 들어갔지만 이 지역 전세 수요가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억 3,500인데 거기 저당 있었으면 저도 그때는 안 했겠죠. 근데 저당 없이 깨끗했습니다. 박 씨 부부와 이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동탄 일대에서 사들여 임대한 오피스텔은 파악된 것만 250여 채. 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거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50여 채, 300여 채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는 건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세입자들로선 집을 떠안으면 수천만 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의심한 세입자들은 임대인 부부는 물론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60건 가까이 됩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전 재산을 날릴 위기의 사회초년생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어쨌든 제가 사회초년생인데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취업한 지 1년 됐는데. 박 씨 부부뿐 아니라 이 일대에서 오피스텔 40여 채를 소유한 또 다른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할 걸로 알려져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인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을 고집하긴 어렵다.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한 지원에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제한이 있긴 어렵다며 다만 전쟁 당사국과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포탄 지원을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발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제가 있는 답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회담에는 개방적이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열지 않겠다며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북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한다며 한미, 나아가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찰 자산과 정보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당시 자금을 조달해서 전달하는 과정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감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강 감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영길이형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차례 언급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녹음을 근거로 송 전 대표가 자금 조성과 돈 전달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감사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달된 9,400만 원 중 8천만 원을 조달하고 전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감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캠프에서 일했던 이정근 씨의 휴대전화 속 통화 녹음을 근거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JTBC가 확보해 보도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감사는 송영길 전 대표를 영길이 형으로 부르면서 이성만 의원이 연결해줘서 좀 나눠줬고 송 전 대표에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정근 씨가 신나게 주셨지 않냐, 더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자 강 감사가 영길이 형에게 물어보자 아직 20일 정도 남았으니 막판 속도를 올릴 때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송 전 대표에게 돈 전달 사실을 얘기했고 추가 전달 여부도 송 전 대표가 결정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하자 영길이 형이 안 그래도 자신이 조금 처리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면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했더라고도 말합니다. 송 전 대표가 자신들과 따로 돈을 구해 누군가에게 전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강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송 전 대표 측 박모 보좌관을 곧 불러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전달 개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최근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 사건 이후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제보가 여러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준다며 돈을 먼저 받은 변호사가 경찰 출석 15분 전에 나 코로나에 걸려 못 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환불을 받으려고 사무실에 갔더니 코로나에 걸렸다던 그 변호사는 버젓이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MBC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경찰에 고소당한 의뢰인과 진모 변호사 사이 오간 문자 내역입니다.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찾아가 상담하겠다고 하자 회의 중이라며 답이 없습니다. 문자로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처음엔 잘 안 받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 사건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뒤 상담을 하러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고 상담을 하자고 다시 문자를 남겨도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 동행비 55만 원 등 165만 원을 입금했지만 선임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출석 당일 답변 내용을 미리 상의하자는 말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장담하던 진 변호사는 조사 15분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관을 따로 만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딱 내렸는데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진짜 발만 동동 구리다가 결국 경찰 조사를 미룬 의뢰인은 예약 상담도 경찰 입회도 안 해줘 계약을 어겼으니 취소를 요구했지만 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는 비싸다, 코로나 때문이니 양해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사흘 뒤 환불을 받으려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일주일 격리됐어야 할 진 변호사가 버젓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더니 의뢰인을 새 손님으로 알고 상담까지 하려 했습니다. 뚜껑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도 저를 처음 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환불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딱 표정이 변하더니 진 변호사는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잠깐 사무실에 나왔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걸리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잠깐 와서 급한 서면을 쓰고 있을 때 마침 오신 거예요. 자신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견서가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하지만 확인 결과 경찰에 제출된 선임계와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제 인적 사항도 모르실 거예요. 변호를 해줄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좀 안 믿기거든요.
변호사를 찾도록 도와주는 앱 로톡은 진 변호사에 대한 피해 신고가 수차례 접수돼 결국 진 변호사를 탈퇴 처리했습니다. 서울 변호사회는 진 변호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출근을 하던 20대 사회 초년생을 만취 운전자가 무차비 치고 달아난 사건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을 했는데요. 그런데 뺑소니 직후에 이 운전자가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출근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달려 우회전하더니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는 사고 2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자신의 부모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3분 뒤 도망갔던 차량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건너편 좌회전 차로에 멈춰서더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동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가해 차량은 1분여 동안 현장에 머무르다 좌회전을 해서 다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보험으로 운전하셨어요? 현장 다시 돌아오셨던데 왜 구호 조치 안 하셨어요? 이제 막 어린이집 교사가 된 피해 여성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게다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 병원비조차 피해자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눈만 뜨면 됩니다. 돈도 다 필요 없고요. 눈만 뜨고 사람이 있어도 됩니다. 법원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